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 공장 5월 10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옵션 만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은 코스닥에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또 코스닥을 좀 매도를 했죠. 수급으로 보면 딱 특징 부분들이 그냥 덤덤하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측에서 금융투자 쪽에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수급은 그냥 쏘쏘라는 느낌 부분들이 드는데, 시장의 종목군들, 특히 대형주이나 중용주들 움직임들 보면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지수는 0.8%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로 투영된다는 것보다 중용주 종목군, 대형주군, 우리가 코스피 종목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보다 허리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탄해요.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웬만한 대형주 라인인데 한 5에서 10% 이상의 상승 파동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형주군에서. 중형주도 보면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요. 대한해운이 오늘 거의 9%, LS산전이 8% 금점, 두산인프라도 8% 금점, OCI도 7%, 포스코대우도 7%, CJ대한통운, 현대건설기계, 신세계도 거의 7% 전후,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70달러선 올라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 국채 금리 자체가 3% 돌파되면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거의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유동성 축소, 제2의 아르헨티나, 최근 아르헨티나처럼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불안심리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질적으로 종목군들 움직임 보면 지수는 0.8% 움직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군이 3에서 5%, 7% 전후의 상승파동을 이끌은, 이거 뭐지? 전기전자만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나? 라는 고정관념 부분들이 우리가 이내에 좀 박혀있죠. 세뇌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남들이 다 인정하는, 남들이 장대 양봉 나오면 그 상승의 이유를 알게 되고, 상승이 이끌어졌던 수급을 알게 되고, 그 상승의 스토리 부분들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미공개 정보가 서로 개인들끼리 아니면 기관들끼리 나왔을 때, 미리 오픈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가 기관들이 한 바퀴 순환매 부분 돌고 거기에서 주가 부분들이 반등하게 되면 반등 전후로 인해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빠른 투자자분들은 리포트를 보고, 근데 리포트가 초기에 나올 수도 있고 중하, 거의 막바지는 아니지만 중하 정도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보는 동영상 채널, TV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언론 기사들이 나오겠죠. 언론 기사,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접하다 보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의 가치 부분들이 이미 저 밑에서부터 선반영 부분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설거지 파동 부분들로 그걸 이용되는 케이스가 기본이에요. 이것은 언론의 어떤 부패 부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보 부분들을 먼저 가지고 누가 어떻게 반영을 시킨 다음에 그 주가의 반영 부분들이 먼저 접근하느냐 후에 접근하느냐, 그 차이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전기전자 쪽, 바이오 쪽이 계속 올인이 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허리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폭 자체를 가장 키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6%, CJ대한통운이 7%, OCI도 거의 8%, 두산인프라도 거의 8%, LH산전도 8%, 대한해운도 거의 9%, 신세계인테는 12%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다 공통 부분들 얘기 듣는다면 한화 두 개 종목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허리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근데 특히 눈에 띄는 게 GS건설이 장중에 12% 정도 움직였던 부분하고, 한국금융주주가 장중에 한 거의 5%. 항상 금융주라는 역할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전일 다우지수, 나스닥이 한 1%, 다우지수가 0.8% 가까운 상승 부분들을 지냈을 때 에너지 섹터하고 금융주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드렸죠. 같은 하디슈 부분에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국제 수익률 자체 3%,
이 숫자 하나만으로 본다 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니까 유동성 축소가 되고 그러면 제2의 IMF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방송을 들으신 분 거의 99%가 세뇌를 당했고 거기에 그 프레임에 갇혔어요. 그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천에 대한 그린 부분도 그리질 못하고 있어요. 3천에 대한 그린 부분들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될까? 항상 이거 보면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어려운 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막상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이 정말 이대로 될까? 순간순간 우리가 기술적 분석 부분들 할 때 지나온 차트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설명이 된다지만 막상 그 시점에 여기서 돌릴 것인가 아니면 더 꺾일 것인가 항상 그 1분 1초 1초 단위의 호가 부분들 보면서 아니면 차트의 분봉상을 보면서 여기서 꺾일 것인가 반전할까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품 가졌다가 조금 장대 운봉이 나오거나 전저점 깨지는 파동이 나오면 전에 긍정적인 생각은 순간적으로 온탕이 아니라 냉탕으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장중에도 제가 메시지 전송 부분들 한번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서 메시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보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2호까지 진행이 좀 돼 있고 이제 조만간 3호하고 4호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따로따로 나갈지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장보고는 아시다시피 장중에 시세 부분들을 보기 힘드신 분들 전체 투자 금액의 30% 이상 집중하는 투자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렇게 뭐 지금 초기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시총 2조짜리입니다. 대용주군이에요. 다음에 장보고 4호 대용주군은 글쎄 1억 이상 들어가도 그건 무난하죠.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돼요. 시총이 지금 2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장보고 2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 반 안 됐을 거예요. 설립된 지. 지금 장중에 이제 거의 이제 17% 정도 수익분들 근접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장보고는 아시다시피 이슈원트하고 어느 목표 수익 예상했던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치, 예상 목표치 부분들이 타겟하면 그냥 바로 청산 부분들 들어가고 기간 제한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대형주급이 시총 2조짜리 종목군인데 우리가 분할 매수 부분들 접근해가지고 왜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 부분들 특히 밸류의 가치 부분들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군을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슈원트는 그 순간순간에 모멘텀 부분들을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 이슈원트 4호 부분들 편입 부분 60% 오른 나머지 한 30% 전후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편입 부분들이 이틀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 상황마다 틀려요. 어느 시점 부분에도 딱 정해진 프레임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이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에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돌아서면 바로 그냥 매수 부분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작년 7월 때부터 방송 부분들을 시작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여러 번 신어드렸고 최근에 포스코도 32만원대 자 돌아갑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대용주국이나 중용주국이나 움직이는 원리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가총액이 1000억 전후냐 1조 이상이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 대용주군 흐름 부분들 중용주들도 지금 어제부터 해서 워밍업이 다 끝났어요. 워밍업 부분들이 됐고 코스닥 번째 펀드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한 830개약, 기관이 한 800억 정도, 금융투자는 거래소 쪽에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수급으로 보려면 수급으로만 따진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3에서 5% 종목 5% 10% 종목 대형주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형주 그러니까 코스피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어요. 건설도 움직였죠. 그 다음에 화학 관련 섹터 움직였죠.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움직였죠. 기계 인프라도 움직였죠. 그 다음에 전력 관련된 부분도 움직였죠. 통신 관련된 부분도 움직였죠. 철강, 건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증권, 은행까지 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이거 아직 멀었어요. 중간중간 그 전저점이 깨지고 음봉이 보이니까 3000에 대한 목표치 부분 변동 3000치는 아주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3천 갈까 말까 부분,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3천은 3천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3천이 가느냐 코스닥 지수가 1000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이 상승을 일으키느냐 이거 더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 방송 들으신 분은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들어올까 말까를 왜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야죠 무조건. 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가장 많은 사진 부분들을 시켜서 올려드린 내용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도라는 그림 부분들을 제 기억으로 한 3번, 4번 정도 올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블라디보스크, 나진 하산 자주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조만간 제가 블라디보스크 갈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그림 속의 투영 부분들을 스케치를 하는 거하고 한번 실물 부분들을 보고 투영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목군들이 움직인 부분들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지금은 다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목을 움직이는 상승 원리 부분들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대감이냐 실적이냐 지금은 다 기대감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 자체의 폭이 너무 커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20% 정도 다운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대형주 군들이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대형주 군들이 이 영향은 코스닥의 중용주군까지 다 영향 주고 있어요. 중용주군까지 IT 말고 IT도 움직이는 종목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기본 메인 흐름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는 기본 베이스고 코스피 종목군들은 코스피의 허리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고 그 영향권이 코스닥의 중용주들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대아티라니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테마로 볼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테마로 본다고 하면 그 섹터만 잠깐 반짝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대형주군들의 허리 종목군들까지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포스코 32만원대에서 거의 38만원대 다시 오늘 36만원대 진입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GS건설이 43,000원대 부분들 진입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두산인프라도 지금 11,000원 정도 돌파하는 모습 LS안전도 75,000원대 돌파하는 모습 그 다음 응식료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작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종합지수가 2460이라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는 음봉이냐 양봉이냐 장대 양봉의 숫자로 3000선이라는 확인하는 부분들이면 그것 의미에 너무 두실 필요 없어요. 왜? 포커스 부분들은 어디 쪽이 주력이 돼가지고 중형주 허리라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전체처럼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는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종목군들 수익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 부분을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죠. 시청 2조 종목군들의 장보고 2호가 대형 종목 2조짜리예요. 17% 정도 돌파 근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나와요. 작년 7월 달부터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죠. 템베거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실까요? 코스닥이 전저점 최근에 이틀 전도 전저점 장대 음봉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전저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부 전략 부분들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하단의 부분들 일부러 깼어. 장대 음봉이 나왔어.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어. 그날 마감 브리핑 기억나시죠? 장중에 오전장에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 투매 현상 부분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 종목군별로 틀리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투매의 변동성 확대 부분들이 바로 시각적으로 보이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접근 부분들을 할까 말 거고 그 고정관념 부분들이 전기전자라든지 바이오 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기전자 부분들을 계속 코멘트 드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원동력이 지금 생길까 계속 박스권 파동 부분들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그거요. 박스권 파동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힘이 있을까 그럴 원동력 부분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못 찾겠어요. 아직까지 저의 짧은 실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기 밑에 허리, 산업재,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를 미리 포석 부분들 해두자. 그런 현상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오늘 종목군들이 투영이 되는 거죠. 현대제철이 오늘 그 이슈헌터 3호에 들어갔습니다. 3호의 편입 부분을 내가 16% 차익 실현했다고 오늘 그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철강이라든 우리가 포스코가 32만원대에서 38만원으로 움직이니 포스코 시가총액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32만원에서 38만원이면 6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거의 10% 후반, 20%는 안 되지만 20% 근접하는 파동 부분들 만들고 또 지금 추세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두 달 내에 10에서 20% 파동이 나오면 이것은 중용주의 30-40% 파동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크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포커스 부분들은 그 흐름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년, 2016년, 2017년도에 상승 파동이 확인된 너도 나도 여기에서 관심권을 두는 섹터에 계속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방송을 어느 정도 들으신가 제가 이제 가끔씩 체크 부분들을 합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뭘 느낄 수 있냐면 휴먼 인덱스를 느낄 수 있어요. 전저점이 깨지니까 방송 부분들에 약간 시장을 멀리 하려고 하는 느낌 부분들이 딱 느껴져요.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니까 휴먼 인덱스가 우리가 장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집중 오늘 코스닥도 보면 1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어느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 어디에 한번 쏠리는 그런 경향 부분들을 보일 때가 있죠. 수급이 특히 그럴 때는 거기에 바라는 움직임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대형주는 익숙치 않죠. 투자라는 부분은 남들이 안 발굴된 부분에서 기본 포인트 부분들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형주군 저는 금액이 1억이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3천에서 1억 정도 사이 부분들을 좀 하시고 조금 하신 분들 1억 이상 부분 투자를 하십니다. 1억 이상 투자하시면 물론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작아도 상관없지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 장의 흐름 부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3%라는 국채 수익률 자체 3%, 그 다음에 유가라는 부분이 작년에 30달러, 40달러 움직였던 게 지금 7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예전 같아서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제2의 IMF가 터져야 되는데 하는데 지수는 솔솔솔 움직이고 종목군들은 5에서 10% 정도까지 대형주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 5에서 10% 움직임 보인다고 하면 질이 틀려졌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하디시 부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거는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정도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세뇌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엉뚱한 필요없는 정보 부분들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면 우리가 물론 저도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팩트를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3%라는 그 부분들을 예전의 3%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3%를 같은 동일선상에서 체력급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경제 성질 자체가 이제 바닥에서 처음에 먼저 경제가 상승 부분들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게 IT 관련된 부분, 성장성에 포인트를 뒀던 팡이라는 이런 종목군들이고 그 다음에 더 판 자체가 두꺼워가지고 뚝배기 더 두껍기 때문에 예열이 잘 안 되는 섹터가 산업재 사이클이에요. 그만큼 사이클이 하루아침 여기 땅에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미리 보고 사이클이 산업재라는 시크릿과 관련된 부분도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계속 포석 부분들 하고 그레이트 로테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채권에서 주식적으로 이동하고 인플레이션 시대다 라는 부분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열 속도 부분들이 조금씩 예열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부분들은 국채금리가 3%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이 트렌드 자체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까지 100원짜리 200원짜리 한 사람들은 지금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바보예요, 바보. 그런 멍청한 투자가 없는 거야.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는 부분들에서는 그런 느낌 자체가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계속 되고 있구나. 어느 순간 요이 땅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보여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지만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부분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 저는 이제 워낙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저는 재밌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저한테는 재밌는 분야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계속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숨은 뜻 부분들 노력하고 이런 게 한번 딱 그려지면 장중에 흐름 부분들 하루에 6시간 우리가 장중에 그려주죠. 3시간 이상 안 봐요. 아침에 한두 시간, 마감 때 한두 시간 정도 보면 전체 그림 부분들이 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정배열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3000에 대한, 지수 3000하고 1000에 대한 목매달지 마세요. 어차피 거기는 저는 그냥 갈까 말까 부분들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코스닥 반등의 주력 섹터, 그 다음에 대북 경역, 남북 경역 관련된 부분들 계속 좀 주력으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 해결 부분들도 하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파기주국이라는 종목이 거의 30% 정도 상승을 했고 오늘 비츠로시스가 30%, 남북 경협에서 파생되는 종목군들 계속 후발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됐을 때 저는 얼마나 큰 효과 부분들이 나올까. 물론 돈은 들어가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독일이 8배 올랐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점점 그 조사를 하고 업데이트 부분들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8배 그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제가 틀릴지 안 틀릴지. 오늘 제가 장보고 225가 시총 2조짜리 종목의 대형주 17% 돌파했다는 걸 계속 코멘트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대형주도 움직임 자체가 탄력이 중형주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중형주급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형주급도 시작했고 최근에 전저점 깨는 파동 별로 신경 쓰지 말자고. 그리고 코스닥 수급, 코스피 수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IMF, 제2의 IMF가 될까? 아르헨티나로 됐다는데 금리가 인상된다는데 금리 인상 신호를 작년 7월부터 똑같은 얘기 들었죠. 금리 인상 신호를 뭘로 보지 말자. 유동성의 축소는 맞아요. 하지만 이 뭡니까? AL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살짝 시켜준 경기 상승 사이클의 초입 부분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죠. 그 속도가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보고 2호, 시총 2조짜리예요. 2조가 넘는 종목군들인데 17%의 돌파 근접 부분들 투영시키는 겁니다. GS건설이 장중에 10%가 나왔고 투사진프로가 9%가 나왔고 한국금융주 5%가 나왔어요. 대형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형주가 되면 중형주는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코스피는 부모님이다. 코스닥은 아들, 자식, 아들, 딸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화개하고 분위기가 좋아야지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죠. 근데 부모님 자체가 뭔가 싸움이 많고 으르렁거리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안 좋으면 코스닥이 변동성이 심해져요. 어떨 때 좋았다가 어떨 때 나쁠 수 있죠. 근데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코스닥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차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3000에 대한 기대, 1000에 대한 기대,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건 시간일 뿐이니까. 단지 우리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 너도 나도 다 이 시장에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를 그때 들어와서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까? 늦장 대응이죠. 늦장 대응을 할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지 3000, 1000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포커스를 키우세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림 부분들을 키우셔야지. 자,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윈윈 전략 부분들로 얘기해드린다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 20% 디스카운트인 거 밸류 받아야 되죠. 굳이 우리가 깎여서 대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천, 1000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응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림 자체를 잘 그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움직이는 파동은 이제 초입이에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초입하고 중간 단계는 괜찮은데 중상 거의 끝무렵 허리가 어깨 이상 올라갈 때부터 그때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미칠 수도 있어요. 너도 나도 다 뭐 살까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시장을 조금씩 벗어나야 되는 준비 부분들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초입이라는 얘기 드렸죠. 그 그림 부분들 잘 그려 놓으시기 바라면서 조만간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장보고 2호하고 이슈원투 3호는 아마 마무리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단계 부분들이 진행되면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시장 자체는 계속 우상향 부분들의 기본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5월 10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